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입니다. 요즘에 여태까지 움츠려왔던 그 모든 조사들이 한꺼번에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제 거래처들한테 전화를 무지막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동안 많이 바뀌어온 이 근로기준법 관련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꼭 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보시면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 대표 귀하라고 되어 있고, 정기근로감독 취약계층 보호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부 현장 점검의 취지는 저번 정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취약계층,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일용직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일반 근로자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근로자들이 받게 될 임금 및 기타 급여 성격의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급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조사가 주류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 조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전 정권의 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시면 요번 연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조사를 받은 내용인데요. 감독 내용을 보면 서면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15개 노동관계법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 준비사항을 보시면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대장, 노무비 대장이 되겠고, 임금지급 관련 서류, 취약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회의록,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나와서 조사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화면을 보시면 공문에서 보셨던 내용을 제가 좀 보기 쉽게 정렬해 놓은 겁니다. 주요 점검 서류인데, 첫 번째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현장 노무비 대장, 그리고 근로자 명부, 연차 사용 대장,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내역,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현장으로 조사가 나가게 되면 협력사들, 즉 하도급 업체들은 거의 이 두 가지 서류만 본다, 이 두 가지 내용에 지적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조사, 최신 조사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점검표에 의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근로조건 서면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볼까요? 네, 근로계약서겠죠. 표를 보시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주었는지, 이거는 교부를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근로계약서는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적었는지 묻는 겁니다. 임금 당연하고,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즉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근로 시간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고, 유급휴일 당연히 표시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등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밑에 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겠죠. 그래서 취업장소 종사 업무, 그리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하나지만 그런 내용까지도 반드시 적어놓게 돼 있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나눠드리는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장 나와도 이 내용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의응답이나 혹은 점검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거의 현장 나와서 이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용만 같이 살펴보면 해고했을 때 30일 전에 예고 통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자 명부입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인데, 여기 분명히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관련된 모든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순번 혹은 4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고 구분, 번호 같은 것들이 있겠죠. 홍길동이 예를 들어
101번 혹은 주민등록번호, 직책, 입사일, 퇴사일 정도가 기재된 게 근로자 명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관해야 되고 조사 시에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를 가지고 뒤에서 살펴볼 연차라든지 퇴직금 지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초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 같고, 이 최저임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혹은 농우비대장 혹은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겠다. 다음 보시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이에요. 근로자가 사망, 퇴직,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임금을 지급할 기준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급 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5월달 임금을 6월달 한 달 깔고 7월 초에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지금 현장에도 간혹가다 지방 가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엄연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다. 그 내용을 보는 거고요. 이 밑에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 했는지, 돈으로 안 주고 뭐 예를 들어 쌀로 줬는지 밀로 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월급일이 매달 틀려지면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즉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한다 하더라도 일요일 날은 어떤 날이 되죠? 이날 자체가 주휴일이 되는 거고요. 일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루에 20만원짜리 일당분이 5일을 일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100만원을 지급했겠지만, 주휴일에 대한 20만원 일당을 포함해서 결과론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했느냐라는 것들을 근로감독관이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토요일 날 일을 했고 일요일 날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40시간을 만그낸다고 치었을 때 토요일, 일요일 8시간, 8시간에 대한 총 1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이날에 대한 일당은 반드시 줬겠지만 50%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안 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노동부 현장 점검 때 건설 현장으로 나오는 근로감독관이 보는 가장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산정이 안 돼 있다 하면 농우비대장을 봐서 이런 수당들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결과가 어떻겠죠? 5일 일한 사람한테 20만원 추가 수당 안 주셨을 거고, 7일을 일했다 쳐도 일당 20만원 곱하기 7일에서 140만원을 줬지, 이날 연장가산 수당 10만원, 이날 연장가산 수당 10만원, 이날 주휴 수당 20만원에서 180만원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추가로 40만원 지급하고 입금 영수증을 가져와라, 입금증 사본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포괄임금 산정 잘 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안 본다. 농우비대장을 봐봤자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진짜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볼 것이고, 이런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같은 것들은 적발을 해내봤자 이미 포괄임금 산정된 근로계약서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적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말고 조사 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주 6일 정도 근무를 하죠. 그래서 제가 작성해드린 근로계약서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임금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52시간을 초과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농우비대장의 근로일수를 판단해서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것이다. 다음, 휴게시간 부여, 유급휴일 부여, 연차 휴가 부여. 우리는 이미 근로계약서 포괄임금 산정된 부분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는 지적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다만 본사 정규직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 연차 사용 대장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 대장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금품으로 청산한, 돈으로 보상해준 근거를 달라고 하죠. 만약에 돈으로도 안 주고 연차도 쓴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반면 아까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개개인한테 작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전부 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라 라는 명령이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도 그래왔고요. 네. 다음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건설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보실게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보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인데 건설 현장으로 조사 나갔을 때는 이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본사로 조사 나왔을 때 보는 내용이에요. 취업규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봅니다. 취업규칙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취업규칙이 최신화되어 있는지 여부, 요 두 가지만 검토한다. 그 두 가지를 점검하는 세부 내역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 명부에는 입사일도 체킹돼 있지만 퇴사일도 체킹돼 있다고 그랬죠. 퇴사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내역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근데 요즘에 뭐 퇴직연금도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날짜를 지켜서 지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부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화 많이 받으시는 그 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동부에서 나눠주고 있는 점검표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 말고는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전화 받을 때 4대 의무 교육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노동부 현장 점검 때 유일하게 점검하는데 그때도 성희롱 예방 교육밖에 안 본다 라고 하는 걸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 체크리스트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만 보느냐, 참석자 명부에 대표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참석을 했고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그거를 점검한다. 여기에 관련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원래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 건 일용직과 정규직으로 합쳐서 30인 이상이 되냐 안 되느냐를 뜻하는 거긴 하죠. 그렇지만 이 노사협의회 점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순수 정규직 근로가, 우리 본사 소속 근로자가 30인이 될 때만 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본사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다 합쳐서 10명도 안 되는데 일용직이 많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까지 점검하지는 않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과 내용을 반영한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30인 넘어요, 정규직이 30인 넘어요 라고 하면 노사협의회라는 거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요즘에 하도 이런 노동부 현장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태까지도 제가 영상은 많이 만들었죠, 관련된 내용을. 근데 이번에는 정말 노동부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사업장도 혹시 노동부 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이 체크리스트 한 번씩 다운받으셔가지고 자가진단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